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의 신장질환과 간장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 과율 항목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의 근육 속에 존재하면서 에너지원이 되는 크레아틴의 대사산물입니다. 즉 크레아틴이 대사하면서 생긴 노폐물이 크레아티닌입니다. 근육에서 만들어진 대사산물인 크레아티닌이 신장검사에 쓰이는 이유는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노폐물로 만들어진 후 혈액을 통하여 신장으로 이동을 해서 걸러진 후에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육과 신장만이 크레아티닌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치보다 높으면 신장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으로 신장의 기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크레아티닌의 생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크레아티닌의 수치만으로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사구체여 과율도 같이 평가해야 합니다. 신사구체여 과율은 신장이 1분 동안 걸러낸 혈액의 양을 말합니다. 결과지에는 60 이상이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 수치가 90에서 120 정도가 됩니다. 60에서 90은 신장 기능이 약간 감소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간장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AST, ALT, 감마지TP는 모두 간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AST는 주로 간 세포뿐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뇌, 근육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ALT는 주로 간세포에 존재합니다. 간염, 간경화 같은 질병으로 우리의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 AST와 ALT가 혈액으로 빠져나오고 수치가 올라갑니다. 근력 운동을 과하게 하면 세포들이 깨지면서 AST가 방출되기 때문에 AST가 올라가면서 간세포까지 깨지면 ALT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마지TP는 간 기능과 동시에 쓸개 기능을 나타내고 아미노산을 세포 내로 운송하는 작용을 합니다. 알코올과 약물로 인해서 간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감마지TP가 많이 만들어져서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마지TP가 특히 높다면 최근에 음주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음주를 하고 검사했다면 며칠 동안 금주하고 다시 검사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항목 중 어느 항목이라도 수치가 증가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항목은 단백뇨 확인을 위한 소변 검사입니다. 신장은 소변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 입자가 커서 신장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만약 신장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당뇨라던가 신증후군, 사구체 질환 같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단백뇨가 검출이 됩니다. 검진에서 하는 단백뇨 검사는 스틱으로 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조금이라도 단백뇨가 검출되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소변을 현미경으로 보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폐와 심장, 횡격막을 확인하는 흉부 촬영 항목입니다. 결핵이라든지 심장이 커져 있는지 또는 다른 흉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검사입니다. 흉부 촬영에서 질환이 의심된다면 병원 진료를 보셔야 하고 보통은 흉부 CT를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진찰 항목에서는 본인이 작성했던 설문지에 따라 과거 병력과 생활 습관을 통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실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으시게 됩니다. B형 간염 검사는 만 40세일 때 1회 검사를 받게 됩니다. B형 간염 항목에서는 내 몸에 항체가 형성돼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항원은 B형 간염에 걸렸을 때 양성이 나옵니다. 걸린 적이 있거나 보균자 상태인 것입니다. 또는 현재 B형 간염 관련된 약을 먹고 있어도 만성 B형 간염, 급성 B형 간염 모두 양성이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인데 항원에서 양성이 나왔으면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체가 양성이 나왔다는 의미는
예방접종을 잘 받아서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원도 음성, 항체도 음성은 항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의미여서 새롭게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 66세 여성에 한해서 2회만 시행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우리 몸 특정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한 후 결과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골절의 치료 경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T스코어라고 합니다. T값이 -1.0보다 크면 정상이고 -1.0에서 -2.5 사이이면 골감소증, -2.5 미만이면 골다공증입니다.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에 대하여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후의 항목들은 문진표를 토대로 개선해야 되는 생활 습관들이 나옵니다.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노인기능평가 항목은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들은 시행하는 해가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것은 검진하려는 병원의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평가가 나옵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의 검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주며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힘쓰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모든 것을 진단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성인병들을 선별검사로 해볼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면 병원 진료와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알아낼 수 있으므로 치료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두 국가건강검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하세요. 평상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병을 멀리합니다.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